당신의 심장이 멈출지도 모릅니다. 비정한 친모의 생존 음모. 지은호를 향한 두 남자의 비밀스러운 추적. 과연 이 위험한 진실의 끝은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고성희의 짙은 어둠 속 목소리. 착한 아인이 분명 준다고 할 거예요. 친엄마인 내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마치 텅 빈 동굴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차가운 목소리가 늦은 밤의 응접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의료 서류가 담긴 봉투를, 다른 손에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든 그가 뭐라고 말하든 성희의 목소리는 단호하였습니다. 감정도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는 오직 목적만을 향하는 듯한 기계적인 음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술 동의서에 대한 처리는 자신이 할 것이며 그 애가 지금 이 사실을 아는 건 너무 이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에도 성희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하였고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애가 알면 싫어하겠지. 근데 싫다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 난 살아야 하니까. 이 섬뜩한 고백은 듣는 이의 심장을 짓눌렀고 그녀에게 있어 이 생존의 욕구는 그 누구의 생명보다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에 바빴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감정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박성재 본부장에게서 온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은호 후배, 오늘 오후에 잠깐 바람 쐴래요? 머리도 식힐 겸. 이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았지만 네, 괜찮아요 정도로 답했던 것 같았습니다. 짧은 대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마음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잔상이 남는 것은 왜였을까요? 출근길 은호는 문득 이지혁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유난히 이상했던 그의 태도였습니다. 평소 말을 아끼는 것은 기본이었지만 어느 날은 극도로 차갑다가도 느닷없이 다정해지고 시선을 피했다가도 정색하며 눈을 마주치는 그의 행동이 솔직히 신경이 쓰였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표정으로 그녀를 대할지 알 수 없어 복잡한 마음으로 현장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이미 작업 준비까지 완벽하게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일부러 자신을 기다렸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측정값이 좀 애매해서 그냥 먼저 한번 봐두려고라고만 말하였습니다. 은호는 애써 고개를 끄덕이며 일에 집중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제 상태를 확인하던 중 지혁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너 요즘 성재랑 자주 연락하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지만 목소리 끝에 남은 묘한 뉘앙스였습니다. 은호는 딱히 대꾸하지 않고 넘어갔지만 뒤돌아서는 순간 귀가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생각이 복잡해지는 순간 성재에게서 메시지 알림이 울리자 그녀는 괜히 폰을 뒤로 숨기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점심 무렵 은호가 작업실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성희가 건넸던 건강검진 서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직 열어보지 않은 듯한 봉투 겉면에는 병원명과 함께 간 정밀기능검사라는 스탬프가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복잡한 코드 번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검진 서류라고 하기엔 내용이 꽤 복잡해 보였지만 은호는 별일 아니겠지 싶어 다시 봉투를 넣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간호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지은호님 건강검진 결과 중에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서요. 시간 괜찮으실 때 병원 한번 들르실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어딘가 진지했고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뉘앙스가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네. 시간 맞춰 볼게요라고 대답하였고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같은 날 저녁 고성희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리된 서류는 다 준비됐고요. 보호자 동의는 제가 진행할 겁니다. 아이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전화를 끊은 그녀는 냉랭하게 혼잣말을 은조렸습니다. 지은호, 너만 모르면 되는 거야. 그게 다야. 혼잣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명확하였고 그 목소리는 섬뜩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한편 은호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성재의 산책 제안, 지역의 묘한 시선, 그리고 성희가 건넨 봉투, 모든 것이 한데 엉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것 속에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다는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지만 정작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은호는 겨우 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별것 아닐 거라 스스로를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불안감은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 외의 수치들이 조금 나왔어요. 간 기능 쪽에서 좀 더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은호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그저 성희의 제안으로 같이 받은 검사였는데 왜 일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것일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라고 물었지만 의사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며 예방 차원의 추가 확인일 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은호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고 머릿속엔 의사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 시각 고성희는 집 응접실에 앉아 또 다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 됐어요. 검사 결과는 일치했고 의료 동의서도 조율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만 주시면.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 성희는 아주 짧게 그러나 소름 끼치게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좋아요. 그 애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착한 아이라서 거절 못할 거예요. 하지만 먼저 알게 되는 건 곤란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혼잣말처럼 은조렸습니다. 지은호, 너만 모르면 되는 거야? 그게 다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둠과 서늘함만이 가득하였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퇴근길에 전화기를 들여다보다 은호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호 후배, 오늘 산책 제안했던 거 혹시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해요. 아니면 내일로 미뤄도 괜찮고요. 답장은 한참 뒤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저녁 괜찮으면 연락 주세요. 이 짧은 메시지 하나에 성재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저 편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자꾸만 은호를 의식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약속이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걷기로 한 정도인데 괜히 거울 앞에서 옷을 살펴보고 머리를 정리하는 자신이 스스로도 민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본부장님 전화 왔어요. 어디쯤이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저녁 산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바람은 이상하게도 따뜻했고 그 따뜻함 속에 말하지 못한 진심들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1시간 뒤 이지혁은 은혼의 카페에 들렀다가 구석 테이블 위에 놓인 몇 장의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디자인 시안들 사이로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띄었고 거기엔 고성희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혁은 커피를 내려놓고 문서를 넘겼습니다. 의료기관 이름, 정밀 검진 항목, 그리고 환자 이름 지은호. 그 순간 지혁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테리어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보낸 VIP 클리닉의 건강검진 기록이었고 문서 내용을 보니 간 기능 관련된 항목이 유독 많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지혁은 고성희라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분명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 낯설지 않았지만 그녀가 성재의 새어머니이자 은호의 친모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본능적으로 불길하다고 느껴졌고 이 문서가 여기까지 흘러온 경로 자체가 수상하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생각. 혹시 이게 단순한 인테리어 의뢰가 아니면? 지혁은 문서를 조심스럽게 덮고 다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 속 지은호의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지만 결국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책상 위에서 파일 정리 중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성재와 나란히 서 있는 자신을 보고 넘기려다 사진 한쪽에 흐릿하게 찍힌 한 여자의 얼굴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고성희.
당시 성재의 가족이 행사장에 왔었고 스쳐 지나갔던 그 얼굴이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지혁은 다시 서류를 꺼내 고성희의 이름을 확인하였고 곧바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야겠어.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지혁은 성재가 오자마자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고성희 씨, 내 새어머니 말이야. 혹시 최근에 이상한 움직임 없었어? 성재는 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혁아,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지혁은 카페에서 발견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봤어. 은호 관련 건강검진 결과야. 근데 의뢰인 이름이 고성희였어. 성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호 후배가 어머니랑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야?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VIP 전용 클리닉이었고 문서 내용을 보면 간 기능 관련된 항목이 유독 많았어. 성재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어머니, 오래전부터 간 수치 관련해서 약 복용해 왔어. 내가 두려운 건 단순히 인테리어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처음부터 은호한테 무언가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성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가능해. 성재는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고성희와의 최근 통화 기록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들었던 그녀의 짧은 통화 내용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준다고 할 거예요. 제가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당시에는 누구와의 대화인지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야 그 말이 무엇을 뜻했는지 조금씩 감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반면 지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회사로 출근하였습니다. 이지혁은 은호를 보자마자 말을 걸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은호가 혼자 작업실로 향하자 지혁은 결국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지은호 실장, 고성의 씨랑 일한 건 언제부터야? 은호는 당황하였습니다. 갑자기 왜요? 인테리어 계약권 말씀하시는 거면 그건 개인 건이었고 저희 동업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 사람이 병원 검진 같이 가자고 했었다며. 지혁의 말에 은호가 눈을 찌푸렸습니다. 그 얘기 어떻게 하셨어요?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말하고 싶었어. 은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성희는 병원장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그녀는 직접 가져온 서류를 건넸고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증 동의서가 없으면 강제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성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건 알아요. 그래서 설득할 겁니다. 강하게, 아주 확실하게. 그 애가 날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할 때가 온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박성재는 출근 전 어머니 고성희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고성희는 놀라지도 않은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성재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은호 씨랑 따로 무슨 일 있었어요? 고성희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태연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야? 그냥 인테리어 때문에 몇 번 만났을 뿐이야. 성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 우리 회사하고도 관련 없고 제 개인적인 일도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서야 할 이유가 뭐예요? 고성희는 침묵하였습니다. 그 침묵은 성재에게 무서운 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에 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하였습니다. 넌 몰라도 돼. 그 아이는 내 피야. 그리고 난 내 생명을 지키고 싶은 것뿐이야. 누구라도 날 위해 뭘 해야 할지 알게 될 거야. 성재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지은호를 자신의 생존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편 이지혁은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하였습니다. 고성희, 성재, 그리고 지은호. 이 모든 관계가 서로 엮여 있다는 불길한 예감에 그는 결국 지은호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실장님, 나랑 오늘 저녁 시간 좀 낼 수 있어요? 은호는 뜻밖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조용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지혁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예전엔 너한테서 도망치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자꾸 내가 눈에 밟혀. 성재랑 얘기하는 모습도 그렇고 웃는 것도 그렇고. 지은호는 당황했지만 지혁은 그녀를 보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불안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그날 밤 한 통의 전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성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은호야. 우리 다시 한번 얼굴 좀 보자.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생겼어. 그 말 한마디가 지은호의 눈빛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전화가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성희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내 피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은호를 향한 이 갑작스러운 친절과 계획들, 그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지혁, 그가 본능적으로 느낀 불안은 결국 어떤 진실로 이어질까요? 다음 화, 더 깊어지는 관계의 실타래와 숨겨진 음모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